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N으로 수동 강습하는 영상 하나를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출발할 때 이제 클러치를 조작하는 방법, 저단에서의 업시프트 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령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가속을 이어 나가다가 이제 감속을 할 때 중립을 먼저 빼고 브레이크만 밟아도 되나요? 혹은 뭐 어떤 시점에서 기어를 낮춰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감속하면서 이제 기어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지 순환맛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순환맛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좀 매운맛 버전도 있기 때문이겠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기서는 시내 도로이기 때문에 50이나 60 정도로 아마 주로 달리게 될 텐데, 일단 이 시내 도로 위주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용하게 될 기어 단수 같은 경우에는 한 50km로 달린다고 하면은 뭐 5단까지도 사실은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4단 정도까지 사용하게 될 텐데, 뭐 5단을 경우에 따라서는 넣었다가 이제 감속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타코미터를 따로 촬영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잘 보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빛 반사가 좀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나중에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말로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타코미터를 누르니까 이렇게 크게 나오네요. 요걸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잘 보이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수동 변속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뭐 시내 도로에서 속도를 준수하느라고 속도계를 보셔야 된다. 이건 이제 당연히 뭐 수동이건 자동이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제 수동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될 부분이 타코미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제 RPM 게이지가 됩니다. 수동 운전을 처음 배우실 때 초보분들에게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어 변속하는 것들은 뭐 10km에서는 1단, 뭐 20km에서는 2단, 30km에서는 3단, 이렇게 그냥 최대한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시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게 변속을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RPM을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변속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RPM을 보셔야 돼요. RPM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저속에서 변속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뭐 아니면 출발 이후에 이제 저단에서 기어를 올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뭐 RPM은 뭐 2000에서 2500, 때로는 3000 RPM 정도 이상까지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주행을 하는 게 더 어떤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런 자연스러운 조작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특히 이 감속을 할 때 조금 더 중요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동 변속기, 특히 이제 가솔린 수동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대략 힘이 나오는 RPM 대역이 한 2000 RPM 정도는 최소한 그래도 넘어야지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 RPM 조금 넘어서 뭐 1300 이 정도부터도 이 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족한 힘이 나오진 않는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00rpm을 감 넘어가는 정도 수준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변속 후에 이제 RPM이 떨어지면서 자리를 잡을 때 한 500에서 1000rpm 정도 사이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00rpm에서 변속을 한다 하면 최대는 1000rpm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1000rpm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업시프트를 할 때는 어쨌든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가 힘을 조금 더 발휘를 하면서 이 가속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변속을 한 이후에 RPM이 1000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힘이 안 나기 때문에 가속을 이어나갈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 타코미터를 보시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어를 언제 내려주면 되느냐, 이 부분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RPM이 1000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기어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속도가 되는 게 아니라 RPM이 되는 거예요. 1000 RPM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오르막일 경우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항상 평지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1000 RPM 정도까지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도
뭐 시동이 꺼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좀 엔진에 힘겨운 느낌이 들진 않는데 약간의 오르막만 돼버려도 1000rpm 정도에서는 아마 되게 엔진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건 이제 운전을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저는 한 1500rpm 정도라고 그냥 대략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0rpm 정도 부근 혹은 1500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다 하면 그냥 기어를 한 단 낮춰버리시면 돼요. 자, 제가 주행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 50km 정도에서 4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RPM은 한 1500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지금 적색 등이 들어왔으니까 감속을 해야 되겠죠. 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자, RPM이 점점 떨어지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은 완전히 정차를 해버리는 상황이니까 1000rpm 정도에서 그냥 제가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뺐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좌회전이나 뭐 우회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니까 또 어떤 특정 단에다가 기어를 넣고 다시 이 주행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설명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속 한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다가 정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립으로 그 상황에서 바로 기어를 빼고 브레이크로만 감속을 해도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브레이크 성능이 최소한 부족하다라고 느낌이 드는 경우는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60km 정도면 사실 어떤 그 상황에서 중립으로 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차의 가혹 상황 정도라고까지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회 정도의 그런 식의 주행을 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다음에 거기서 응용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가급적이면은 중립으로 빼는 부분은 정차하기 직전 정도 속도라면은 뭐 속도로 따지면은 한 시속 30km 정도, 뭐 그 정도 내외 수준이 아마 될 것 같고, 뭐 RPM으로 따지자면은 뭐 기어 단수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 2000에서 한 1500rpm 정도 사이 혹은 1500rpm 미만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황 때까지, 그 상황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브레이크만 밟아서 감속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처음 수동 초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상황이 시동이 꺼질까봐 되게 두려운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립으로 뺀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신 것 같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습관적으로 클러치랑 같이 밟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에 버스가 있고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속도를 이제 조금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가 말을 하는 순간에도 이미 차는 움직이고 있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똑같은 상황에 설명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자, 그러면은 중립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래서 뭐 아주 고속 상황이 아니면 뭐 브레이크에 큰 무리가 가는 뭐 그런 경우는 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속도가 많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중립으로 미리 기어를 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뭐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엔진의 부하라는 것들이 엔진 브레이크로 작동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풋브레이크 더하기 이제 엔진 브레이크의 어떤 그런 제동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제동을 해준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부하를 주는 거죠.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료 공급을 통해서 피스톤 내에서, 실린더 내에서 폭발을 일으키면서 엔진이 회전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악셀에서 이제 발을 떼게 되면 그게 이제 역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 부분의 마찰력이라든지 무게 같은 것들, 엔진 구성품에 뭐 이런 부분들이 부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속도를 줄여주는데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를 마찰을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차를 이제 세우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 엔진 브레이크 같은 역할은 거기에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동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RPM이 높은 상황이면 높은 상황일수록 조금 더 큰 부하가 주어질 테니까 좀 더 제동력에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립으로 미리 기어를 빼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냐면, 바퀴가 회전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회피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거나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향하고 있는 축에 동력이 공급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차량의 거동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만약에 중립으로 빠져 있는 상태다 하면은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조향축에 구동력이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동할 수 있는 상황 말고는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겠죠.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행 중에는 풋브레이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충분히 많이 줄어들기 전 상황에서는 기어를 중립으로 빼면 안 된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운시프트를 하는 상황은 이제 감속,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 브레이크만 밟으시고요. 지금처럼 브레이크만 쭉 밟으시다가 RPM이 점점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아까 RPM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RPM이 1000rpm 정도까지 거의 떨어져 버렸으니까 기어를 뭐 한 단 내리시거나, 지금은 그냥 정차하는 상황이니까 아까 제가 한 1100rpm, 1000rpm 정도에서 이제 기어를 내렸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냥 중립으로 빼고 브레이크만 밟으시면서 멈춰도 되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중립으로 빼지 않고 클러치를 밟아서 멈춰야 된다, 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립으로 빼는 거나 그 상황에서 클러치를 브레이크랑 같이 밟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동력 전달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물론 이제 중립으로 뺀 상황과 그 다음에 클러치를 밟고 있는 상황은 미션 내부에서의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제동을 하는 상황이고, 이 휠이 그러니까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자, 이 부분의 동력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립으로 빼느냐 아니면 클러치를 같이 밟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RPM을 그러면은 뭐 꼭 한 1000rpm 정도에서만 이렇게 기어를 내려줘야 되냐, 뭐 그건 아니죠. 당연히 뭐 더 높은 RPM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처럼 기어를 뭐 한 단 혹은 두 단 정도 내려주거나, 뭐 아니면 중립으로 뺀 상태에서 부드럽게 멈춰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주행을 하다 보면 뭐 조금 더 높은 RPM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편에서 반클러치를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떤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반클러치가 어떤 식으로 미션 내부에서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반클러치라는 상태는 일종의 이제 디스크와 플라이휠이라고 엔진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마찰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씩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력 전달이 부드럽게 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는 동력을 좀 끊어주기도 하고, 완전히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동력 손실 없이 100%의 어떤 동력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반클러치 부분에서는 그런 마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찰이라는 것들은 지금 이제 엔진 기준에서 보자면 회전이 빠르게 되면 될수록 당연히 마찰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RPM이 높은 상황에서 반클러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엔진의 그 미션에 어떤 많은 부하를 주는 상황이 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는 것이 좋다, 뭐 이제 그런 관점인데, 항상 그런 식으로 주행하는 게 아니라면 필요에 따라서 뭐 조금 높은 RPM, 뭐 한 2000이나 2500rpm 정도에서도 그런 조작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클러치를 한 번에 탁 붙여버리면 회전수 차이가, 지금 우리가 주행을 하고 있는 속도와 엔진이 회전하고 있는 이 회전수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변속 충격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뭐 여러 방식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순환맛 버전에서는 그냥 클러치를 좀 부드럽게 붙여주는 그 정도 방법으로 이 변속 충격을 완화해주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수가 좀 낮은 상태일수록 반클러치를 유지하는 시간이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회전수가 낮은 상태이면은 회전수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1500rpm, 그 다음에 뭐 1200rpm 혹은 뭐 1000rpm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기어를 내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RPM이 많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반클러치를 써도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클러치 디스크의 어떤 내구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주행을 할 때에는 RPM이 높은 상태에서 굳이 반클러치를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클러치를 그렇게 소모시키면서까지 주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주행을 하면서 제가 저 앞에서 아마 우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자,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우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자, 브레이크 밟죠. 자, 3단. 자, 여기 뭐 2단 내려가도 되는데 일단 제가 한 단만 내렸습니다. 지금 한 속도는 뭐 25에서 30km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 정도에서 RPM이 한 1000rpm 정도, 그러니까 4단에서 3단으로 내릴 때, 그러니까 4단에서 브레이크만 밟아서 감속을 하다가 RPM이 한 1000rpm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냥 저는 3단을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간에 미리 중립을 뺀다던가 이런 식의 행동은 제가 하지 않았죠. 만약에 속도를 더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뭐 2단까지도 이제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4단에서 2단까지도 바로 건너뛸 수가 있는 거죠. RPM이 이제 3단으로 이제 변속을 했는데도 한 1000rpm 정도까지 혹은 그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2단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한 단 혹은 뭐 2단 정도, 보통은 시내 주행에서 5단 정도까지 사용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5단으로 주행을 하다가 우회전할 때는 뭐 2단이나 3단 정도를 넣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에 버스도 수동인가 봐요. 꿀렁꿀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5단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5단이 지금 들어갔고요. 자, 속도로 따지자면은 한 70km 정도 돼요. 지금 속도가 한 70km, 68km 정도 속도가 됩니다. 자, RPM으로 보면 대략 한 1600, 1700rpm, 60km 정도면은 한 1500rpm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주황색 신호 들어왔으니까 감속을 하죠. 자, 5단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 RPM이 거의 100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중립으로 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으로 5단 가고 있으니까 RPM이 이렇게 뭐 많이 높은 상황이 아니어서 뭐 이게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브레이크로만 좀 감속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RPM이 한 1000rpm 정도 언저리,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1500rpm 정도 언저리, 그러니까 속도로 따지자면 5단에서는 이제 한 30km 정도까지 아마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냥 브레이크로만 감속을 쭉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1000rpm 정도, 그 상황에서 계속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은 이제 시동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중립으로 빼고 최종적으로 멈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동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감속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은 뭐 1500에서 한 1000rpm 정도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 자, 그 정도 사이에서 지금 주행하고 있는 기어에서 한 단 혹은 2단 정도까지, 이제 속도에 따라서는 아까처럼 뭐 5단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가 뭐 우회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5단에서 2단까지도 뭐 낮출 수는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 한 3단 정도 내리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주행을 하면서 이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설명을 이 RPM과 함께 막 드리자니 이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실은 이렇게 순한 맛으로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어색하고요. 빨리 매운맛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일단 순한 맛 버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그 다음 매운맛도 좀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자, 지금 5단 들어가 있고 한 1500rpm 정도, 6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회전을 할 겁니다. 한 이 정도쯤에서 감속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쭉 브레이크만 밟고 있죠. 브레이크 감속 1000rpm, 1000rpm 한 40km. 자, 2단 들어갔죠. 자, 지금 한 1000rpm 정도에서 제가 변속을 했는데 뭐 이 정도 클러치 부드럽게 붙여주는 정도로만 해도 전혀 변속 충격은 없어요. 자, 중립으로 제가 뭐 빼거나 하지도 않았죠. 그냥 브레이크로만 쭉 감속을 하다가 기어를 5단에서 2단으로 낮춰준 것 뿐밖에 없습니다. 뭐 레브 매칭 같은 걸 해준 것도 아니고요. 수동 초보 분들은 일단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단으로 주행 중인데
3단 1600rpm. 보통 뭐 시내 주행에서는 2000rpm 이상을 쓸 일이 잘 없긴 하죠. 제가 우회전을 할 겁니다. 지금 거의 이제 멈추다시피 해서 이제 가고 있지만 뭐 빠르게 가속을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단에서 2단으로 그냥 한 단만 낮춰줬죠. 자, 그러니까 기준을 항상 이 RPM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타코미터를 당연히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감이 잘 오기 전까지는 뭐 시각적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도 되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엔진 회전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차가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 지금 브레이크 1000rpm 정도에서 부드럽게 감속하고 클러치 부드럽게 붙여주고 다시 가속. 자, 어때요? 굉장히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순환맛 버전을 먼저 하시면서 회전수 보는 거. 일단 평소 때 그렇게 주행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면, 특히 이제 자동 변속기를 주로 타시는 분이라면은 이거 타코미터는 거의 잘 보시지 않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동 변속기는 알아서 다 변속을 해주는데 타코미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처음에 시동을 걸고 뭐 출발할 때 이게 뭐 안정적인 회전수로 접어 들었는지 뭐 그런 정도만 보실 때만 사용을 하지, 주행 중에는 아마 타코미터를 보실 일이 거의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코미터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타코미터를 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뭐 속도 기준으로 변속을 한다? 그거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강사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속도 기준으로 변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속도와 상관없이 힘이 더 필요할 때는 RPM을 더 높게 사용을 해야 되고, 뭐 내리막 같은 경우나 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는 RPM이 좀 낮은 상태에서 변속을 해도 되겠지만, 타코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가솔린 엔진,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은 뭐 출발하고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한 1200, 300rpm 정도에서도, 뭐 심지어는 오르막에서도 반클러치만으로도 거의 심한 오르막만 아니면 뭐 차가 뒤로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이 낮은 RPM 대역에서 토크를 발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디젤 엔진은 1000rpm 미만, 뭐 900, 800rpm 정도까지도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도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는 다음에는 시동은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 800rpm 정도 떨어질 때까지 만약에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시동이 아마 꺼질 확률이 좀 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0rpm 정도를 기준으로 잡자고요. 그래서 한 1000rpm에서 한 1200, 300rpm 정도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1500rpm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이제 감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뭐 그 정도 내가 이제 기어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다 싶을 때 이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한 단 혹은 두 단 정도 내려준 다음에 다시 클러치를 부드럽게 밟고 부드럽게 붙여주면서 이동을 한다.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 더 이제 실제 예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 좌회전을 해볼게요. 자, 지금 2단으로 가고 있는데, 2단으로 가고 있으니까 굳이 뭐 브레이크를 살짝 필요에 의하면은 좀 밟아주거나 뭐 기어를 더 이상 낮출 일이 없죠. 일단은 거의 출발하고 나서 한 2000rpm 정도 가도 이제 한 10에서 15km 사이 정도가 아마 될 건데, 뭐 그 정도에서밖에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상주행에서는 1단을 뭐 거의 출발할 때 이후로는 사용할 일이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완전히 멈췄다 가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자, 이렇게 뭐 스쿨존 지나갈 때는 사실 뭐 2단으로만 해도 30km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1600rpm 보자, 1700rpm 정도 가야 이제 30km 정도가 나오는데, 1700rpm을 유지를 하면서 달리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이죠. 이게 발에 힘을 되게 진짜 살짝만 2단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이 타코미터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를 보는데 옆에 지금 LCD가 달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빛 반사 때문에 이게 거의 화면에 제대로 들어오질 않네요. 이게 나중에 망한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출발할 때 RPM을 거의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하면서 최소 RPM만 사용을 하면서 좀 출발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동이 좀 꺼지기도 하고 그러는 측면이 있는데, 초반에도 제가 시동을 좀 많이 차를 가지고 와서 꺼먹었고요.
한 1000rpm 정도면은 뭐 일상 중에서는 평지 출발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rpm 정도에서 반클러치를 좀 유지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클러치를 떼버리는 거죠. 자, 지금도 이제 약간 한 1200 정도 살짝 뛰어가면서 이제 1000 정도에서 이제 RPM을 붙여줬고요. 자, 2단. 자, 2단 2000에서 3단으로 이제 변속을 하니까 한 1500 정도까지 떨어졌죠. 자, 저 앞에서 제가 우회전을 할 겁니다. 자, 4단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4단. 거의 지금 1200rpm 정도인데, 이제 브레이크 밟고 감속. 1000rpm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자, 이 정도에서 2단으로 변속을 했죠. 자, 이렇게 주행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4단에서 뭐 거의 한 800rpm, 900rpm 정도까지 떨어졌는데도 이게 시동이 꺼지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처럼 이게 시동 꺼질까봐 두려워서 지금 속도 줄이는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클러치하고 같이 밟으시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연습을 위해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어를 미리 중립으로 빼버리는 이런 습관은 좀 고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지금 너무 이제 속도가 낮은 영역대니까 3단 정도까지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 속도 영역대를 올려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속은 한 2000에서 2500rpm 정도 사이에서 변속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주로 2000rpm 정도에서 아마 변속을 할 것 같은데, 자, 지금도 이제 앞차랑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 앞쪽에 지금 신호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좌회전 할 거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냥 악셀에서 발만 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속을 하니까 이렇게 감속을 좀 하고 있다가 쭉 감속 1000rpm. 지금 4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한 1000rpm 밑으로 떨어지니까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살짝 불안한 느낌? 시동이 꺼지진 않지만 시동이 꺼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어왔어요. 엔진이 좀 버겁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차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타고 있는 차종에 따라서 이 정도면은 기어를 빼주는 게 낫겠다 싶은 그 정도까지는 브레이크만 밟고 계세요. 브레이크만 밟고 있다가 딱 그 시점이 왔을 때 중립으로 빼면서 정차를 하거나, 뭐 아니면 정차하는 상황이 아니면 뭐 한 단, 두 단 낮춰주거나 기어를 낮춰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면서 이게 뭐 수동이건 자동이거를 떠나서 시야를 멀리 보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 상황을 멀리까지 보고 있는 게 대처를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멀리 보시는 게 좋죠. 자, 지금도 풋브레이크. 자, 완전히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2단으로 내렸어요, 기어를. 자, 근데 이 상황에 또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2단으로 내릴까 멈출까의 과정은 앞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멈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어차피 지금 뭐 기어 변속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그냥 중립으로 빼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클러치는 밟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2단으로 바꿔야 될 경우에는 뭐 2단으로 바꾸고 다시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 클러치를 부드럽게 또 붙이는 과정 속에서 멈춰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클러치를 밟고 중립으로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정도까지로 이제 하시려면은 사실 이게 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보자면 또 몇 가지 경우의 수지만, 뭐 세세한 디테일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경우의 수들에서 다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조작을 하고자 한다면 뭐 당연히 많은 경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본 요령만 좀 알고 계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방법, 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차에 어느 정도 RPM 대역에서 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쓸데없는 브레이크 조작을 좀 피할 수가 있죠. 적당히 악셀 밟았다 뗐다 하면서 이제 앞차랑 거리를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 연비를 위해서도 좋고요. 자, 감속. 자, 쭉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감속을 하고 있어요.
자, 1000rpm 무렵에서 제가 이제 4단으로 주행을 하다가 3단으로 바꿨죠. 자, 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자, 앞차랑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다시 감속. 자, 악셀. 자, 지금은 빠르게 가속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냥 3단에서 브레이크만 살짝 밟다가 다시 지금 악셀을 밟아서 앞차와 간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차랑 너무 붙어가지 마시고요. 쭉 이제 가면서 거리를 좀 유지를 하면은 쓸데없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죠. 자, 지금은 가까워졌으니까 중립. 그러니까 앞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옆차들도 보게 되면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뭐 곧 들어오겠구나 라는 것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 예측들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운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기죠. 그러니까 조작을 꼭 뭐 어떻게 미리 중립으로 빼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는데 좀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야 안전운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타코미터를 특히 이제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는 자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타코미터가 이제 변속을 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속도계 기준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뭐 10km에서는 1단, 뭐 20km에서는 2단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좀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이제 차가 낼 수 있는 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회전수에 적절하게 이제 기어 변속을 하는 것이, 기어 변속을 이제 수동 변속기는 직접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하고,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타코미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운시프트를 하거나 업시프트를 하거나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타코미터를 항상 주의 깊게 자주 보셔야 됩니다.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타이밍에 변속을 했을 때 느낌이 좋더라, 또 그 느낌이 좋을 때 회전수가 어느 정도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확인을 하시다 보면 그 감각이 이제 눈으로 확인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소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타코미터를 계속 보시면서 타코미터를 기준 삼아서 변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타코미터를 확인하면서 이제 RPM이 1500rpm 정도 혹은 1000rpm 미만 떨어졌을 때 기어를 감속하는 상황에서는 기어를 한 단 혹은 두 단 정도 내려주거나, 정차하는 상황에서는 중립으로 빼주거나, 이런 추가적인 조작들이 이제 그 기점에서 이제 하시면 된다는 거. 쭉 달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50km로 감속을 해야 돼요. 자, 그냥 지금까지는 브레이크 밟을 필요가 없죠. 자, 쭉 만약 여기서 조금 빠르게 가속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기어를 한 단, 그 다음에 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여주면서 가속을 하면 되죠. 자, 이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회전수를 제어하고 싶다 하면은 뭐 레브 매칭을 해준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순환만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핵심은 RPM이 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 낮아진다라는 기준은 엔진이 이제 힘을 좀 잘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거기서 변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립으로 빼거나 하지 않으면 약간 시동이 꺼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조짐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내려주면 되고, 내려주거나 중립으로 빼주면 되고, 그때 이제 다시 기어를 내린 후에 클러치를 붙여주는 단계에서는 변속 충격이 거의 별로 없기는 하겠지만 클러치를 조금 부드럽게 붙여주면서 그 미묘한 어떤 충격마저도 좀 완화를 하려는 그런 식의 조작을 해주면 좋다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수에서 조금씩 그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제 좀 응용을 하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 어떤 것들보다도 차가 고장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사고가 안 나게 안전운전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 정차를 할 수 있게끔 항상 그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클러치를 브레이크하고 동시에 밟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위급 상황이 오면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경우에는 당연히 브레이크만 밟는 것보다는 브레이크를,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PM이 쭉 떨어질 때까지 브레이크만 밟아서 제동을 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이제 클러치를 같이 밟아준다가 되겠지만, 긴급 상황에서 그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브레이크는 뭐 당연히 세게 밟는 부분일 거고 클러치를 동시에 밟아서 제동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내가 감속을 하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는 클러치를 습관적으로 밟지 마시고 브레이크로만 감속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감속. 자, RPM이 1000 떨어졌으니까 3단. 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차 들어오니까 감속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가속을 조금 이어나가야 될 상황이면 이렇게 기어를 한 단 내리고 그냥 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여주는 정도. 자, 이제 고단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차가 어느 정도 속도가 가고 있을 경우에 뭐 4단, 5단 뭐 이 정도에서는 한 뭐 1500rpm, 뭐 심지어는 한 2000rpm 정도에서 그냥 기어 내리고 클러치에 살짝 부드럽게 붙여주는 정도로만 해도 거의 뭐 변속 충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단일수록 그럼 회전수 차이로 인해서 충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저단에서는 뭐 한 1500rpm이나 그 밑으로 조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어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붙여줄 때도 조금 더 반클러치 타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좀 부드럽게 붙여주면서 변속 충격을 완화하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되게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고 있지만 조금만 해보시면 다 알아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뭐 알고 뭐 변속을 하거나 그러니까 수동 운전을 배우시거나 하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독학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누구한테 배운 부분이면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비교 대상이 사실은 없잖아요. 혼자서 익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경험으로 느꼈던 혹은 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뭐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도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순한 맛으로 브레이크 밟아야겠죠. 브레이크 밟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 단 내려볼게요. 자, 지금 또 한 1000rpm 정도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서 그냥 악셀 슬슬 밟으면서 앞차랑 여유있게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차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면 이제 기어를 뭐 한 단 정도 낮추셔도 되겠죠. 자, 오늘 그 순한맛 버전의 이제 다운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이게 타코미터가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이제 편집을 좀 제가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추가 보충해서 한번 더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